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 언니입니다. 요즘 교육청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라는 지침들이 참 많이 내려옵니다. 저도 1학기 때는 직접 컨텐츠를 제작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줌을 해라 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지만 굳이 내가 열심히 컨텐츠를 만드는데 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좀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원격 수업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지속되고 있고 저도 쌍방향에 대한 갈증 한번 줌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있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다 줌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계셔서 저도 2학기부터는 전면 실시간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저도 줌 완전 생초보였기 때문에 줌을 처음 하시는 쌤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줌 초기 설정부터 그러니까 수업에서 필요한 초기 설정, 그 다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줌 기능, 그 다음 태블릿,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활용한 아침조회 수업 활용법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고싱! 가장 먼저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줌 어플을 깔아주는 일입니다. 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리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리소스에서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센터가 나오고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줌 어플이 갖춰져야지만 훨씬 편리하게 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기 좋게 줌 설정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또 해야 될 것은요, 여기 새 회의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새 회의 옆에 아래로 된 화살표가 있는데 이 아래로 된 화살표에서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이라는 게 아마 비활성화되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내 개인 아이디가 고정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한 번만 알려주고 계속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는 아이디를 복사하셔도 되고 초대 복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상단에 설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여기서도 물론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일반에서 더 많은 설정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구글로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 항목으로 뜨는데요. 그 전에 이제 프로필에 가보시면 개인 회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실 때, 학생들에게 회의실 들어와라 할 때 이 개인 회의 아이디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단 이때는 선생님의 암호도 함께 알려주셔야 되고요. 암호까지 알려주기가 조금 귀찮다 그러시면은 그냥 초대 링크만 복사해서 아이들에게 주면은요, 초대 링크는 따로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회의 아이디는 숨기기로 하셔서 이렇게 외부 노출이 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회의에서 이제 수업에 필요한 설정을 위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 기능이 있는데요. 대기실 기능은 활성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1차적으로 외부인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호스트가 참가자를 다 일일이 클릭해서 수락해서 아이들을 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만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실을 무조건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MI에 대한 암호가 필요합니다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클릭해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 링크에 암호를 내장합니다도 활성화해 주시면 아이들이 초대 링크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비밀번호 없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회의 예약에서는
호스트 전 참가는 비활성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조회 같은 경우는 8시 50분에 보통 아침 조회 줌 회의실을 여는데 그 전에 들어온 학생들이 선생님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뭔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활성화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의 아이디 활성화를 해주셔야지만 아이들이 그 PMI 번호와 암호를 치고 줌 회의실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저도 아이들 음소거를 해놨었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의외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들어오자마자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음소거를 풀어놨습니다. 다음 회의 중 기본인데요. 여기서 채팅은 하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회의 참가자가 모든 참가자에게만 보낼 수 있도록 채팅을 허용하는 게 이 항목이고요. 비공개 채팅은 회의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비공개 1대1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즉 선생님은 볼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비활성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채팅 자동 저장을 해두시면은요 나중에 출석 체크할 때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해주시고 누군가 참가하거나 나갈 때 소리로 알림은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접속 오류가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때마다 소리가 알리면 너무 정신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비활성화를 해주시고 파일 전송은 필요할 때만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호스트 기능은 활성화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은 유료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진짜 강추하는 기능이거든요. 좀 이따 공동 호스트를 활용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호스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브 기능을 조금 더 번거롭긴 하지만 다른 서브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공동 호스트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화면 공유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에는 일단 호스트만 해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혹여나 아이들이 발표 수업을 해야 될 경우는 모든 참가자로 해두시고 모든 참가자들이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교사 위주의 수업이라고 하면 호스트만 해두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만지다가 화면이 이상한 화면으로 공유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완전 차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석 기능인데요. 주석은 화면이나 사진 위에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동 과제를 할 때 좋다고 하고요. 선생님들도 아침 조회 때 간단히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아침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돼서 저는 열어놨습니다. 화이트보드 사용하기도 열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제거된 참가자가 다시 참가하도록 허용은 열어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혹시나 실수해서 아이를 제거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아예 못 들어오기 때문에 활성화해 주시고요. 참가자가 이름을 바꾸도록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번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회의에서 참가자의 프로필을 숨깁니다를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화면에 떴을 때 학번이 딱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회의 중 고급으로 넘어가면 소회의실은 활성화해 주시고 예약 시 호스트가 참가자를 소회의실에 할당하도록 허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소회의실을 랜덤으로 아이들을 배정할 수가 있고 수준별 학습에 따라서 선생님이 미리 조를 짜놓고 소회의실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짜놓고 소회의실로 보내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가상 배경 이미지는 이제 활성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필터도 활성화해 두시면은요, 선생님들 얼굴을 조금 뽀샤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시면은요, 일단 1차적인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유용하게 쓰는 기능들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는 더 많은 설정 보기를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비디오에서
내 모습 수정 필터가 있습니다. 이 내 모습 수정 필터에서 조금 이렇게 설정하시면 높을수록 뽀샤시해지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비디오의 참가자 이름 항상 표시를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좋다 하시면 갤러리 보기에서 화면당 참가자 초대를 최대 49명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 컴은 안 돼서 이게 체크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되시는 분들은 49명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전체 아이들을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에서 여기 화면 공유에서 병렬 모드가 있습니다. 이 병렬 모드를 해두면 훨씬 좋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병렬 모드를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 및 필터에서 저는 이렇게 뒤에 상은쌤이라고 칠판을 하나 만들어서 제 배경 화면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배경이 있다면 이 배경 및 필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추가하셔서 뒷 배경으로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을 마쳤으니까요, 새 회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아래쪽 하단에 기능들이 다 밀집해 있어요. 하나하나 보자면, 음소거의 경우는 이제 목소리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비디오는 얼굴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는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옆에 이렇게 띄워두심을 추천드립니다.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이것을 다른 모니터로 보내도 괜찮겠죠. 아마 아이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참가자가 쭉 뜨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셔서 듀얼 모니터나 혹은 저처럼 원웨이 모니터면 이렇게 채팅창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능, 화면 공유 기능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화면은 노트북 화면을 바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화면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운더리가 녹색으로 잡힙니다. 이 화면이 공유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바탕화면도 함께 공유가 되는데, 이 화면 공유의 장점은 이런 거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같이 서칭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PPT 화면을 불러온다거나, 자, 뭐 이렇게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불러와서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석을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면 스탬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별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콤 태블릿이 있다면 그리기, 텍스트가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글씨도 쓸 수 있어요. 상상 시스터즈. 그래서 이러한 화면들이 다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 공유 이제 화이트보드는요, 말 그대로 이제 화이트보드의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와콤 태블릿이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필기가 가능하겠죠? 마우스로는 이 정도가 한계예요. 웃음밖에 표시를 못하겠네요. 상상 시스터즈 절대 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 지우개를 통해서 이제 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우개를 통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중지. 이제 화면 공유에서 아이폰, 이제 아이패드를 서로 공유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노트북의 와이파이 환경, 즉 인터넷 환경과 아이패드의 인터넷 환경이 같아야지만 이게 미러링이 됩니다. 나 이제 화면 공유해서 내가 내 전체 바탕화면 보여주기 싫고 그냥 일반 PPT만 띄워서 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항목을 띄워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의점은 작업 표시줄에 미리 띄워두셔야지만 여기 항목에 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게 작업 표시줄에 지금 있거든요. 그럼 누르면 이게 이 화면이 이제 공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만 이게 파란색 범위로 되어 있죠. 그럼 아이들이 이 사진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록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록했을 때 이 컴퓨터에 기록할 것인지 클라우드에 기록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소회의실은 아이들을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지금 참가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가자 33명이다. 그러면 이것을 7회의실로 나눈다. 자동으로 해서 회의실 만들면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반응은 이제 박수치기, 찬성, 이제 하트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지금 수업이 좋았으면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박수를 눌러요. 화면 상단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고요. 이 기능만 일단 알고 있으면 충분히 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침 조회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 노트북과 그 다음에 제 개인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딱히 듀얼 모니터가 없어도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얼마든지 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학교 노트북은요, 학교 계정으로 들어간 줌 회의실을 열어놓습니다. 제 아이패드에서는 학교 로그인 계정이 아니라 그냥 제 일반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를 누르고요. 이 노트북은 호스트가 되는 거고 아이패드는 참가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이패드 보조 강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참가. 그러면 비밀번호, 제가 아까 전에 설정해놨던 비밀번호로 들어가 주시고요. 아이패드 보조 강사와 제가 이렇게 한 회의실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채팅창은 이렇게 켜놓는 편이고요. 옆쪽에 참가자도 옆쪽에 이렇게 켜놓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 보조 강사, 즉 참가자에게 화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기 위해선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더보기에서 호스트 만들기와 공동 호스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호스트 만들기는 노트북에 있는 호스트 권한을 아이패드에게 주는 거예요. 즉 태블릿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 호스트 만들기는 노트북도 호스트가 되고 아이패드도 호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권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만들기는 무료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고 공동 호스트는 유료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서 공동 호스트 만들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패드 보조 강사님을 이 회의에 공동 호스트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예 해주시면 공동 호스트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호스트가 된 아이패드는요, 컨텐츠 공유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화면과 사진 탭인데요.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아침 조회 항목을 만들어 놓았고요. 아래에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아침 조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 공유를 하시면 더 또 좋은 점은 수업 시작 전에 아이들이 조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으면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병렬 모드라서 좋은 것이요. 이렇게 화면 크기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작게 하면은 아이들 얼굴이 더 많은 비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딱히 듀얼 모니터가 필요 없어요. 이 화면은 굳이 크게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패드에서 그대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주제 선택 수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공유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공유할 때 주의점은 마이크를 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울링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방송 시작을 누르시고 이렇게 나가셔서 아이패드 어플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플렉스이라는 어플과 굿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침 조회를 진행할 때는 굿노트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수업을 할 때는 플렉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플렉스이 두 쪽 모아보기가 돼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먼저 굿노트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3학년 5반 아침 조회라는 항목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침 조회 한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이 굿노트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필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바로 화면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굿노트를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굿노트의 특성상 이렇게 화면 복제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빈 화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여기서 추가로 9월 22일 하고 또 다음날은 다음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굿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굿노트는 사진 같은 것을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자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제에서 완료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것도 바로바로 굿노트에 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프로젝트반 같은 경우도 사진을 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굿노트에 세팅을 해놓고 굿노트로 수업을 했더니요, 애들이 즐겁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수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수업할 때 두 쪽 모아보기가 가능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함께 교과서에 필기를 하는 위주의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이 아이들 화면에서도 확대가 돼요. 따라서 아이들도 선생님이 어디에 필기하는지 알고 그 자리에 필기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플렉스의 좋은 점은 굿노트보다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펜을 미리 꺼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쪽 모아보기가 잘 된다는 점, 이것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기감도 굿노트보다 플렉스이 조금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플렉스나 굿노트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아이패드 필기감을 활용하시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 얼굴도 여기서 다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사진 자료로 제가 제 블로그, 지호상리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지호상리 블로그에 놀러 오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